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집안은 저녁밥 짓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이모가 집 안으로 벌컥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 이모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아유, 깜짝이야. 놀랬잖아. 하지만 이모가 개의치 않고 얼굴이 새하얘진 채 외쳤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체 또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마를 짚더니 한숨을 길게 뱉었어요. 형부는 어디 갔어? 이모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물었고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낚시 간다고 나갔어. 그제야 이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부 있었으면 기절했을 텐데 다행이네. 엄마가 팔짱을 끼고 이모를 노려봤어요. 너 또 헛소리하면 이번에는 진짜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평소에도 이모는 세상만사를 10배는 부풀려 말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양치기 할매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이종사촌 동생이 벌써 애 둘을 낳아 키우고 있다 보니 양치기 아줌씨에서 양치기 할매로 자연 승급됐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의 다그침에 이모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나영아, 집에 우왕청심환 같은 거 없니? 이모가 두리번거리며 묻는 모습에 대충 대답했어요. 그런 거 없지. 그럼 하는 수 없고. 언니, 나 방금 미자랑 백화점 갔다 왔거든. 언니도 잘 알잖아. 미자네 잘 사는 거. 미자가 쇼핑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너 저번에 미자랑 싸웠다며. 근데 또 붙어 다니는 거야? 그 다음날 미자가 바로 사과했어. 암튼 미자가 스카프랑 이것저것 사길래 심심해서 같이 구경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미자가 손주 옷 좀 본다고 하길래 같이 아동복 코너로 갔거든. 이모의 말이 점점 길어지자 엄마가 성가신 듯 손사래를 쳤어요. 설마 아동복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야. 이모가 손을 휘 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동복 구경하던 중에 내가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굴 봤는데? 엄마가 지친 목소리로 되물었는데요. 현우! 이모가 벼락같이 외쳤어요. 그 말에 이미 짐작했다는 듯 엄마가 대꾸했습니다. 현우가 백화점에 있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이모가 숨을 꾹 삼키고 덧붙였어요. 현우가 혼자가 아니었어. 뭐? 혼자가 아니라니? 그럼 혹시 여자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손등으로 입을 가린 엄마의 얼굴에는 설렘이 잔뜩 묻어나 있었는데요. 이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엄마의 얼굴은 마치 고장난 전구처럼 설렘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게 여자랑 있었는데 문제는 아이까지 있더라니까. 이모의 말에 엄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라니. 그럼 그냥 친구 사이인가 보네. 이모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 근데 그 아이가 말이야. 그 여자한테는 엄마라고 부르고 현우한테는 아빠라고 부르더라니까. 순간 엄마의 손놀림이 딱 멈췄고 충격으로 인해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곧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을 꺼냈어요. 딱 보니까 현우가 아는 사람이랑 백화점 갔는데 네가 또 오버하는 게 분명하네. 요즘 우리 양치기 할매가 한동안 조용하길래 정신 좀 차린 줄 알았더니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가봐. 글쎄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언니가 이럴까봐 미자 스카프까지 둘러쓰고 몰래 미행까지 했다니까.
우리가 식당가까지 따라갔거든? 거기서 현우가 그의 밥을 직접 먹여주는 모습까지 봤다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현우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말이야. 셋이서 얼마나 다정하게 굴던지 누가 봐도 진짜 가족 같았다니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소문내고 다니기만 해봐. 결국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작은 울림이 퍼질 만큼 큰 소리였지만 이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힘을 준 채 확신에 찬 얼굴로 쏘아붙였어요. 언니,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몇 달 전에 현우가 혼자 살겠다고 따로 집 얻어서 나갔잖아. 그때 내가 뭘 했어? 뭔가 수상하다고 했잖아. 그 말에 엄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고 이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라니까. 근데 집에 데려올 상황은 아니니까 급하게 나간 거고 말이야. 글쎄 아니라니까. 예전 일도 있고 한데 현우가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가 눈을 치켜뜬 채 딱 잘라 말을 했으나 그런 엄마의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듯 이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니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어. 혹시나 내가 찍으면 걸릴까봐 난 등 돌리고 있었고 미자가 살짝 찍었거든? 봐봐. 누가 봐도 가족 같아 보이잖아. 이모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밝게 웃고 있는 오빠와 그런 오빠의 무릎 위에서 역시나 해맑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가족처럼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던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 끝이 푸르스름하게 떨리더니 손에 쥔 휴대폰마저 덜덜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 얼굴은 본 거야?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긴 봤지. 근데 자세히는 못 봤어. 봐봐. 이래도 내가 양치기 할매야?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이모가 억울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힘주어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긴 하다. 누가 봐도 가족처럼 보이긴 하네. 근데 사진 속 오빠를 다시 들여다보며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오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오빠가 저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말하고 나니 목이 잠겼는데요. 예전에 큰일을 겪은 뒤로 오빠는 늘 어딘가 서늘하고 웃음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오빠가 사진 속에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쉽사리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봤는데요. 거봐! 이상하다고 했잖아. 나영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모가 신이 나서 손을 버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봐온 오빠 모습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르긴 하네. 저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이모의 말이라면 반사적으로 받아치기 바빴던 제가 대놓고 동조하고 나서자 이모가 잔뜩 고무된 얼굴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때 걔 때문에 현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애 딸린 여자를 만나서 일을 어쩐다니? 언니, 이 결혼 허락할 거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결혼은 무슨 놈의 결혼이야. 엄마의 고함에 깜짝 놀란 이모가 입을 꾹 다물고는 꼼짝없이 굳어버렸는데요. 잠시 동안 숨조차 쉴 수 없는 긴 침묵에 휩싸였어요. 사실 오빠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빠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오빠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그 무렵 대학 동창을 만나고 왔는데 며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변리사 시험 준비해보고 싶어요. 젓가락질을 멈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변리사 시험? 그거 엄청 어렵다던데. 법 같은 거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문과도 아니고 이과 출신인데 가능하겠어? 하지만 오빠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오히려 이과생한테 더 유리한 시험이에요. 자연과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더 수월하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물리랑 생명과학 했잖아요. 책을 잠깐 봤는데 할만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오빠는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화학이랑 지구과학 공부했었는데 할만했대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변리사 시험이면 법도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산업재산권법이랑 민법도 해야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순간 엄마의 얼굴에 걱정이 짙게 드리워졌는데요. 오빠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변리사 시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와는 달리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난 찬성이야. 이 나이 돼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자격증이 최고더라고. 아직 젊은데 한번 도전해봐. 아버지가 밀어줄 테니까. 정말요? 오빠가 울컥한 듯 고개를 깊숙이 숙였는데요. 네 인생인데 부모인 우리한테 허락받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결심했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오빠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방에 들어갔고 며칠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오빠는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끈기 하나는 남달랐던 오빠였기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독서실 공기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오빠에게는 만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이미 연인 사이였고 그녀도 오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줬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1차 시험은 단번에 합격했지만 문제는 2차 논술형 시험이었어요. 대학도 한 번에 명문대를 들어갔던 오빠였기에 첫 낙방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오빠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낙방. 그때는 충격을 넘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그중 오빠 나이가 30 중반을 향하고 있었고 여자친구 또한 비슷한 나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네요. 계속 맞선을 보라며 다그치는 통에 결국 그녀가 우리 오빠를 부모님께 소개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시험 준비 중인 오빠를 달가워할 리 없었겠죠. 그날 여자친구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의 아버지가 오빠를 향해 온갖 모진 말들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비참할 정도로 가혹하게 모진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오빠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모멸도 눈총도 다 견디며 무릎까지 꿇은 채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울며 애원했답니다. 그녀도 오빠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애원했고요. 그러나 세 번째 시험에서도 또 떨어지자 그녀의 부모님이 기막힌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순진했던 오빠와 그녀는 그 말에 기대를 품은 채 부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상견례는 아니었고 그냥 가볍게 밥을 먹는 정도라고만 했어요. 오빠의 설명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우리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푸짐한 요리가 한가득 차려졌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키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 기운을 빌려 입을 열었어요. 백수 주제에 감히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것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야. 그따위 머리로 무슨 시험에 합격하겠어. 이 자리에서 욕설을 쓸 순 없기에 생략하겠지만 거친 욕설이 테이블을 가르며 수시로 날라왔습니다. 식당 안은 얼어붙었고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마시던 물을 오빠 얼굴에 끼얹기도 했기에 순식간에 옷은 흠뻑 젖었고 아빠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었어요. 아빠가 주먹을 불끈 쥔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눈물을 떨구기 직전이었기에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둘이 헤어지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꾸며진 자리라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빠를 생각해서 꾹꾹 참았습니다. 오빠가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간절하게 아빠의 손을 꼭 잡았으니까요. 엄마가 티슈로 오빠 얼굴을 조심히 닦아주었고 아빠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지만 곧 그녀의 아버지가 보란 듯이 오빠를 향해 다시 한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오빠 여자친구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는데 곧 두 사람이 엉겨붙었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는데요. 그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우리는 다 같이 경찰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오빠는 결국 사랑했던 그녀와 이별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그녀와 헤어진 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기에 후회는 없어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리만큼 담담히 말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처연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적처럼 오빠가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요. 마치 온 세상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일부러 막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합격 소식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했던 오빠는 곧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큰 문제 없이 자리도 잘 잡아갔지만 얼굴 한 구석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어요. 몇 년이 흘렀음에도 오빠는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상처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특히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은 식탁에 앉은 오빠를 힐끔거리며 바라보다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 친구 조카가 있는데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아주 좋대.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주말에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볼래?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많이 바빠서 누구를 만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생각해 볼게요. 건성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급기야 엄마가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걔랑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잘 살아야 그 집구석에 제대로 복수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격했고 식탁 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눈치를 살피다가 제가 급히 엄마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자. 엄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짧은 걸음 사이에 엄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엄마가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 현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엄마의 흐느낌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마음 나도 잘 알아. 그치만 엄마가 이렇게 조급해하면 오빠 입장에서는 더더욱 누군가를 만나길 꺼려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 만나게 될 거니까 기다려봐. 내 친구 현선이도 7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은 세상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 전해져 올 거야. 그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오빠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날 오빠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저 따로 나가 살 거예요. 오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여겼고 부모님도 적극 응원했는데요.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 마냥 오빠는 서둘러 집을 알아봤고 곧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이모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오빠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해 보였으니까요.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현우한테 물어봐야겠어. 휴대폰을 집어드는 엄마를 이모가 급히 막아섰어요. 언니, 지금 전화하면 현우 성격에 무조건 잡아떼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생각해봐.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억지로 막으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걸? 이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모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란 말이야? 애 딸린 여자를 만난다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애 딸린 여자라면 스스로 포기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결혼 틀어지면 현우 성격에 앞으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할지도 모르잖아. 엄마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어요. 잠시 후 이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현우가 사는 곳으로 가보자고. 현우가 사는 집에? 직접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사까지 한 거 보면 뭔가 수상하잖아. 가서 보러 어쩔 건데.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그 여자랑 동거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둘이 같이 지내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차를 끌고 오빠가 이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대기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저 멀리 오빠가 나타났는데요. 오빠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여자가 그 옆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엄마가 순식간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더니 이를 악물고 외쳤어요. 내가 당장 들어가서 현우를 데리고 나올 거야. 엄마가 차문을 열려고 하자 이모가 황급히 엄마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 들어가서 난리치면 진짜 끝장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엄마가 울컥하며 소리쳤지만 이모는 단호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만 돌아갔다가 평일에 현우 출근하면 다시 오자. 그때 집에 아이랑 여자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때 찾아가서 조용히 얘기해보자.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이모가 무척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이모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모 말이 맞아. 지금 들어가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히도록 답답했지만 모두 말없이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월요일 엄마와 이모만 보내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도 회사에 연차를 내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에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조급한 마음에 문을 쿵쿵 몇 번이나 두드리자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는데요. 문 너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이 없었어요. 엄마 역시 멍하니 서 있다가 나지막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 너 걔 맞지? 엄마의 물음에 그녀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끄덕였어요.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애는 어디 갔고?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묻자 그녀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우리 현우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 서지은은 오빠를 처절하게 무너뜨렸던 전 여자친구,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서지은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엄마 앞에 서 있자 엄마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와서 앉아라. 서지은이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우리 현우랑 너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니? 서지은의 두부를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현우가 바로 시험도 붙었어. 거기다 네 아버지가 우리 현우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똑똑히 봤잖니. 엄마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가 계속해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아, 서운하게 듣지 말고 보니까 그때 현우랑 헤어진 뒤에 다른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한 것 같은데 남의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붙잡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잖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을 해야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떠나주는 게 맞지 않겠니? 그때 우리 아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뻔히 봤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누가 어머님이야?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무섭도록 싸늘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네 엄마가 경찰을 부른 순간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서지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엄마가 저를 막으며 서지은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우한테는 전 남편이랑 재결합했다고 해주렴. 제발 우리 아들 또 망가지게 하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지은아. 서지은이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가 그냥 떠나면 우리 현우가 많이 힘들어할 테니까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할 거라고 꼭 말해주렴.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서지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서야 엄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해결됐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본 순간 거짓말처럼 오빠가 그 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란 채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오빠가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또 한 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지훈이 찾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빠가 무덤덤하게 내뱉은 말에 엄마가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지은아, 이건 약속과는 다르잖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오빠가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그 말에 하늘이가 해맑은 얼굴로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넋이 나간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내밀었어요. 이거부터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경계 가득한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는데요. 서류를 펼쳐본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덜덜 떨며 다시 입을 뗐어요. 이게 뭐야? 거기 친자 확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는 제 아들이에요. 오빠의 말이 천둥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네 아들? 그러니까 친자란 말이야?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친자 관계가 99.9% 성립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얼빠진 얼굴로 그 글자를 바라보고 있자 오빠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빠와 헤어진 이후 서지은 그녀도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걸 정리한 뒤 해외 유학을 가겠다며 집을 떠났다네요. 그녀의 부모님이 극구 반대했지만 그녀가 우울증까지 호소하자 어쩔 수 없이 보내줬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오빠와 그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그녀의 부모가 하늘이를 입양 보내라고 강요했고 끝까지 거부하던 그녀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네요. 그 이후로 그녀는 혼자 힘으로 하늘이를 키워왔고요. 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오빠 회사 사람들 몇몇이 경치 좋은 지방으로 야유회를 떠났다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재회를 하게 되었다네요. 잠깐 들른 마트에서 오빠가 계산을 하고 있던 중에 익숙한 얼굴을 봤다는데 멀리서 그녀임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했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채 숨을 죽이고 서 있던 순간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가 안겼답니다. 아이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그녀가 결혼했음을 알게 됐고 순간 오빠의 가슴이 저릿해졌다네요. 오빠가 넋을 놓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자 계산을 하던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답니다. 저 애기 엄마 얼굴 예쁘죠? 얼굴이 예뻐서 팔자가 센 건가? 요즘 말로 그 뭐라더라? 아, 미혼모. 저 애기 엄마가 미혼모예요.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 말을 안 해서 다들 궁금해한다니까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동네 총각들이 줄줄이 들이대는데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요. 아주머니의 수다가 오빠의 귀에 쉴 새 없이 꽂혔다네요. 대체 어쩌다 미혼모가 된 건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알 길이 없죠 뭐. 거기다 영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저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학원 사람들한테도 전혀 말을 안 해서 모른다지 뭐예요. 딱 보니까 총각 같은데 괜히 간신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빠의 머릿속에서 쉴 틈 없이 맴돌았답니다. 그날은 직원들과 함께였기에 그냥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다는데요. 다음 주 주말에 오빠의 발걸음은 또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네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일하는 학원을 알아냈고 망설임 끝에 찾아간 학원에서 그녀를 마주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녀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오빠를 밀어내기 바빴다네요. 하지만 오빠가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곳을 찾아가자 그녀가 힘겹게 입을 뗐답니다. 하늘이가 오빠를 참 많이 닮았어.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공기를 풀어냈고 결국 그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네요. 하늘이가 오빠의 아이라고 말이죠. 오빠 역시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였다는 사실에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네요. 오빠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임신인 줄 알았을 때 빨리 알렸어야지. 왜 말을 안 한 거니?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미 헤어진 사이였잖아요.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선뜻 연락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 현우 씨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보니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현우 씨 발목 잡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며칠 전에 내가 따져 물었을 때라도 말을 했어야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미 저를 보신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 와중에 하늘이 얘기까지 하면 더 충격을 받으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눈물처럼 저릿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부모님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그 와중에도 옆에 있던 하늘이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한테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죠. 그리고 이모도 있죠. 하늘이가 제일 부자야. 하늘아,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해야지. 이모 아니야? 민서는 이모 있는데 나는 이모 없죠. 나도 이모 있고 싶어.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뗐습니다. 이모보다는 고모가 훨씬 더 좋을걸? 고모가 하늘이 엄청 많이 예뻐해 줄 거거든. 진짜? 그럼 고모가 많이 많이 예뻐해 줄게. 순간 하늘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는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새언니가 친정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기에 가까운 친척들만 모신 채 작은 결혼식을 치렀어요. 비록 늦은 결혼식이었지만 세상 어떤 결혼식보다 더 깊고 따뜻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오빠 부부는 참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고 새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빠 곁을 지켜줬어요. 가끔은 아빠를 쏙 빼닮은 하늘이의 웃음소리에 온 가족이 웃음꽃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하늘이 앞에서 부모님은 무장해제가 된 채 웃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 끝에 찾아온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 비록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오빠와 새언니 앞날에 따뜻한 햇살과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